자,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스펙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거 없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우선 승무원이 되고 싶으니까 그에 맞춘 스펙보다는요, 저는 일반 기업, 다른 지원자들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그 스펙을 만들어라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펙이라는 것 자체가 승무원이 되기 위한 것 이전에 그냥 취업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자, 최근에 항공사 공채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했었고, 실제 지상직 공채도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요, 스펙이라는 것은 토익 성적 몇 점이라고 해서 그 영어 실력을 유추하는 것이 아닌 직무 역량을 빠르게 습득하고 또 얼마나 성실하고 괜찮은 지원자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정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도록 평균 이상의 스펙을 갖추는 것은 저는 지원자로서 충분히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차 승무원처럼 블라인드 면접이라면 점수가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저스펙으로 합격했어요, 토익 성적 없이 합격했습니다,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되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확고한 목표를 갖고 그 경쟁력을 가지고 면접장에 가서 자신감을 뿜뿜 하신다면 최종 합격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학점이 중요하겠죠. 학점은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지표 중 하나이고요. 내가 학교가 조금 네임밸류가 낮다고 하더라도 조금 나보다 높은 네임밸류의 학교에 낮은 학점의 학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류 필터링 할 때도 학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어떤 성실함을 넘어서 참 괜찮은 지원자, 좀 듬직한 그런 느낌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평균 점수는 3.5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위로 갔을 때는 지원자에게 플러스 가점, 그리고 이것보다 아래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감점으로 될 거다. 그리고 학점이 3.0 밑으로 떨어진다, 2점대다라고 하면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면 서류에서 조금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면접장 갔을 때 반드시 공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변명을 하셔야 될 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항공승무원은 지금까지 42명 합격생을 만들었었는데 그들의 평균 성적을 보면요, 3.5에서 4.0 사이가 가장 다수를 이루고요, 4.0 이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아주 오래전이지만 3, 4 합격했던 제 학생의 경우에도 학점이 4.13인가 꽤 높은 점수였고요. 사실 딱 한 명 2점 중반대의 승무원 합격생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스펙은요, 서울의 중상위권 4년제 인서울에다가 토익 점수 900점대, 그리고 제2외국어에서도 가장 높은 성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면접을 정말 잘했고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장수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이 학점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대학생 때 학점 열심히 따두시고, 혹시나 이미 낮은 성적으로 졸업했다면 또 다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외국어 스펙이죠. 자, 여기에서 기본은 영어입니다. 내가 중국어 특기자, 일본어 특기자, 또 다른 외국의 특기자가 아니라면요. 그리고 특기자라고 하는 말은 해외에서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거나, 그리고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있어 1시간, 2시간 그냥 어떤 리미트가 없거나, 그런 분들이 바로 특기자입니다. 사실 외국어 성적이 다양하면 좋겠지만 모든 성적이 어중이 떠중이면 아무런 임팩트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은 영어가 돼야 되고, 영어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 됐을 때 그때부터 제2 외국어가 어떤 외국어 실력,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실함의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토익 성적 여자 기준 800점 이상, 그리고 남자 기준 900점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여자 지원자분들도 800점 중반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일반 사기업 다른 직무로 지원하신다면 토익 성적은 높을수록 당연히 좋고요. 한때 저는 토익 점수 700점 미만의 지원자들은 아예 그 서류 지원도 도와주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700점 중반은 넘어야 그래도 면접장 갔을 때 그래도 정상적이고 평범하고 괜찮은 지원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입사했던 항공사는 에어프레미아죠. 에어프레미아의 신입사원 평균 토익 성적 얼마인지 아실까요? 800점 중반이 훌쩍 넘습니다. 정말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스펙이 꽤 높은 편이고요. 저희 학생들 지금 현직자 인터뷰 한창 하고 있는데 요즘 항공사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그 스펙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외모에 대한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고 정말로 그 답을 현직자분들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 그리고 본인의 위치도 있을 거고. 자, 그리고 토익과 스피킹은 세트입니다. 스피킹 하면 토익 스피킹 그리고 오픽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 동안 반드시 끝내놓으셨으면 하고,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레벨 6를 갖고 있는데 레벨 7부터 저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오픽 같은 경우에도 IH부터인데 사실 오픽 IH가 토스 레벨 7보다는 훨씬 더 받기 쉽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픽 응시할 때 5% 할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래 댓글 그리고 위에 있는 코드 확인해서 여러분들 할인받고 이번 기회에 스피킹 점수 좀 박살내어 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제2, 제3 외국어, 다양한 외국어일 텐데, 자, 일단 뭐 중국어, 일본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저는 일단 그 기본은 베이스 중국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사들 대부분이 일본 노선 많지만 중국 노선에 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스페인어, 불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그런 곳에 비행을 간다 하더라도 이 언어를 사용할 일이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엄청난 임팩트로는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면접관들에게. 다만 그 나라에서 대학도 나오고 생활도 꽤 했고 원어민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언어 특기자면 가장 큰 임팩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각인하시고, 그게 없다면 나는 성실하게 노력해서 딸 수 있는 영어로 가자. 영어 성적 기본. HSK 같은 경우에도 스피킹 있는데 스피킹보다는 그냥 기본 HSK 성적이 저는 가장 베이스가 된다 생각하고, 성적은 5급부터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6급이 요즘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왕 어필하실 거면 저는 6급 따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N2, JLPT 굉장히 많죠. 이것도 N2부터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N1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어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 기업에 지원하실 분들은 영어 성적 이외에는 뭐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해외 영업 직무, 그 나라와 특수한 교류 관계를 하는 곳이 아니라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직무와 직결되는 경력, 경험, 자격증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 관련된 자격증은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 SMAT 서비스 경영자 자격증, CS 강사 자격증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대비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소서나 답변 속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이 정도. 그리고 사실 항공승무원은 안전요원이잖아요. 그래서 안전 관련 자격증 취득하면 굉장히 좋은데 어떤 긴 시간을 들이거나 전공자가 아니었을 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CPR보다는 BLS 프로바이더 자격증, 이게 심폐소생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EFR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사실 승무원의 기원이기도 하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의료 관련 자격증 취득한 분, 그리고 보건, 위생, 안전 관련 자격증 취득한 분들도 충분히 어필을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과들도 있잖아요. 뭐 소방안전관리학과 이런 것들. 그리고 제 학생 중에서도 간호사 출신의 승무원 합격생들 3명이나 있고요. 또 바로 직전 에어프레미아에서도 1명의 간호사 출신 승무원이 탄생했다고 하죠. 그리고 사실 이전에는 뭐 서비스 관련 직무 경험, 아르바이트 저는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채용 기간이 너무 길어졌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했던 지원자보다는 직무 관련 경험과 경력을 쌓은 지원자가 할 수 있는 말도 많고 매력도 충분히 더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서 작성할 때 정식으로 4대 보험 등록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직무를 기록해서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신다든지 서비스 관련된 직무에서 경험을 쌓는다든지 아르바이트라도 단순한 그냥 어떤 일용직 이런 것보다는 좀 4대 보험 떼고 또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프랜차이즈 이런 곳에서 전문 서비스 교육 받으면서 다양한 고객들 만나고 어떤 기록까지 남길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미인 대회, 한복 대회, 어디 뭐 아가씨 선발 대회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면 막 크게 어필이 되는 것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학생 중에서 미스 코리아 출신의 승무원이 된 친구 2명이 있거든요. 둘 다 제주항공 출신이네요, 지금. 그런데 확실히 그 미스 코리아 진선미 이렇게 수상을 했던 거는 굉장히 좀 자소서에도 쓸 수 있고 면접 답변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본인이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참여한다면 저는 너무나도 응원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승무원이 되는데 도움되겠지라고 해서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뜻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자격증은 수어 통역 자격증입니다. 물론 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교통약자들을 위한 자격증, 그리고 또 항공기도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 또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몸이 불편한 분들 굉장히 많이 탑승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수어 통역사 자격증도 좋지만 뭐 장애인 인식 개선 지도사인가? 정확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관련된 자격증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낮은 자세로 좀 높이 고객을 모실 수 있는 그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대학생활 하면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뭐 해외 교환학생 그리고 해외에서 인턴 경험, 근데 그 인턴이 서비스 관련된 직결된 경험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교의 어떤 얼굴이 되어보는 홍보대사 경험까지, 이 세 가지는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하면서 면접 답변 준비시키면서도 조금 어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생회 동아리 활동은 사실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 안에서 리더로서 어떤 큰 성과를 냈던 경험 소재 자체는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스펙이란 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사실 두 부류가 되죠. 이미 모든 게 결정 나버린 스펙,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스펙.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이라면 전자는 어쩔 수 없으니까 후자에 집중해서 더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대학생인 분들은 미리 나중에 바꿀 수 없는 그 스펙을 최대한 성실하게 쌓아두시고 동시에 필요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스펙도 열심히 취득해 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뭐 승무원이 뭐겠습니까? 다른 직무 어떤 직종에서도 경쟁력 높은 모습으로 실력과 함께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펙이라는 게 지원자를 만나기 전에 느낌, 그리고 만나고 나서 이 지원자의 모습과 매칭시켰을 때 첫인상, 호감, 그리고 합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꼭 새로운 채용이 떴을 때 합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채용 준비 그럼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